차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 나타나는 흐름인 지속형 패턴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알면 추세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미노스 왕의 미궁에 갇힌 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웅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문설주에 묶어두고 미궁 속으로 들어가 괴물을 물리친 뒤 그 실을 따라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자가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지 못해 고민하다가 개미의 허리에 실을 묶어 꿀로 유인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화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방향을 잃고 미로에 갇힌 듯한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데 오늘 배울 지속형 패턴이 바로 그 미로를 빠져나오는 실마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카메라나 음료수병에 붙어있는 뻔한 설명서를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적어 놓았기 때문인데 오늘 살펴볼 지속형 패턴도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해 보인다고 대충 넘기면 실전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반전형 패턴은 가격이 지금까지 움직이던 방향과 반대로 바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지속형 패턴은 기존 추세가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으로 패턴이 끝나면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전형은 주요한 추세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지속형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형성되는 단기나 중기 패턴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음가짐 중에 벙커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머리를 내밀지 말고 몸을 낮춰 버티라는 뜻인데 증시가 불안할 때 막연히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나서면 오히려 손실이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삼각형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아래 추세선이 고르게 좁아지는 대칭 삼각형, 위쪽이 수평이면서 아래쪽이 올라가는 상승 삼각형, 그리고 그 반대인 하락 삼각형입니다. 여기에 흔하지는 않지만 거꾸로 넓어지는 확산형과 그 확산형과 대칭 삼각형이 합쳐진 다이아몬드형도 삼각형 패턴의 한 갈래로 봅니다. 삼각형 패턴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중기 패턴이며 형성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면 뒤에서 배울 깃발형 같은 다른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대칭 삼각형은 위쪽 추세선은 내려오고 아래쪽 추세선은 올라오면서 서로를 향해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고점은 이전 고점보다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이전 저점보다 점점 높아지면서 가격의 움직임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돌돌 말린 코일 같다고 해서 코일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두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고점과 세 개의 저점 정도가 만들어지면서 삼각형 모양이 완성되어 갑니다. 대칭 삼각형이 상승 추세주 중에 나타났다면 삼각형을 완성하고 위쪽으로 뚫고 나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반대로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났다면 아래쪽으로 뚫고 나가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재미있는 점은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체로 삼각형이 시작된 지점부터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까지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중간을 지나 4분의 3 지점 사이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왼쪽은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난 대칭 삼각형이고 오른쪽은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난 대칭 삼각형입니다. 왼쪽 차트는 삼각형을 만든 뒤 위쪽으로 뚫고 나가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른쪽 차트는 아래쪽으로 뚫고 나가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좁아지는 동안에는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다가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지속형 패턴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돌파 이후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가늠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각형의 가장 넓은 부분 높이를 재서 돌파 지점에서 그만큼 더 나아간다고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점에서 아래쪽 선과 나란한 선을 그어 그 폭을 목표치로 삼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칭 삼각형은 어느 방향으로 돌파될지 패턴 자체만으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추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 가운데 실제로 뚫린 방향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칭 삼각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승 삼각형과 하락 삼각형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상승 삼각형은 고점들이 수평을 이루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저점들은 점점 올라오면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매수하려는 힘이 매도하려는 힘보다 강하다는 뜻이라 상승 추세 중간에 나타나면 앞으로도 상승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화면의 하락 삼각형은 저점들이 수평을 이루며 지지선 역할을 하고 고점들은 점점 낮아지면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매도하려는 힘이 매수하려는 힘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라 하락 국면 중간에 나타나면 앞으로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화면 왼쪽은 상승 삼각형이 실제 차트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오른쪽은 하락 삼각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두 경우 모두 수평선을 뚫는 순간이 패턴의 완성 시점이 되고 그 직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승 삼각형은 매수세가 우세함을 보여주는 강세 패턴이고 하락 삼각형은 매도세가 우세함을 보여주는 약세 패턴입니다. 이 점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 대칭 삼각형과 다른 부분이므로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삼각형과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폭이 넓어지는 확산형 패턴도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3개의 고점과 2개의 저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형태로 주로 천장 부근에서 등장하며 그래서 약세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화면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서 뚫으며 폭이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때마다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는 시장이 통제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진 뒤 두 번째 저점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패턴이 완성됩니다. 확산형과 대칭 삼각형이 합쳐진 모양이 다이아몬드형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앞부분에서는 폭이 넓어지다가 뒷부분에서는 다시 좁아지는데 이 역시 천장 부근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지속형이라기보다는 추세가 뒤바뀌는 전환 신호에 가깝습니다. 화면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폭도 커지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거래량과 가격 폭이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뚫는 순간 다이아몬드형이 완성되며 이때 거래량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자들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꼭 필요한지 더 싸게 살 곳은 없는지 3번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흘 정도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오늘 배울 깃발형과 페넌트형은 그렇게 신중해야 할 만큼 가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속형 패턴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가격이 거의 수직으로 급하게 오른 뒤 마치 깃대에 매달린 깃발처럼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채 잠시 머무르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수직에 가까운 급한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깃발형이나 페넌트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의 페넌트형은 깃발형과 비슷한 자리에서 나타나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위아래 선이 서로를 향해 좁아지는 작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규모만 작을 뿐 원리는 앞서 배운 삼각형 패턴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은 깃발형이 실제 차트에서 완성된 모습이고 오른쪽은 페넌트형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두 경우 모두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가격 높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형과 페넌트형은 대체로 일주일에서 3주일 사이의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고 하락 추세에서는 그보다도 더 빨리 형성됩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가격은 최소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 깃대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더 움직인다고 보고 목표치를 잡으면 됩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는 자기 주장보다 남의 말을 더 잘 들으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대가들은 뜬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정보를 스스로 걸러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오늘 배울 쐐기형은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패턴입니다. 화면 왼쪽은 상향 쐐기형이고 오른쪽은 하향 쐐기형입니다. 두 선이 대칭 삼각형처럼 한 점을 향해 좁아지지만 두 선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왼쪽처럼 두 선이 모두 위로 향하면서 아래쪽 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상향 쐐기형, 오른쪽처럼 두 선이 모두 아래로 향하면서 위쪽 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하향 쐐기형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왼쪽은 상향 쐐기형이 실제 차트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오른쪽은 하향 쐐기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두 사례 모두 패턴이 좁아지는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돌파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쐐기형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방향 해석입니다. 상향 쐐기형은 위로 향하는 모양과 달리 오히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반대로 하향 쐐기형은 아래로 향하는 모양과 달리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추세가 만든 이익을 챙기려는 차익 실현 매물이 패턴을 주도하기 때문이며, 돌파는 대체로 패턴이 시작된 지점부터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까지 거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는 갈 때에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 되어서 결국 길은 평탄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옆으로 나란히 움직이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살펴볼 직사각형 패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은 강세 직사각형이고 오른쪽은 약세 직사각형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가격이 위아래 두 평행선 사이를 오가는 모습인데, 흔히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패턴이 끝난 뒤에는 대체로 이전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화면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아래쪽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직사각형 패턴이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두 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다른 삼각형 패턴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은 코스닥 지수가 오랜 기간 직사각형 패턴을 이어간 사례입니다. 짧게 보면 일정한 점수대 사이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점수대 사이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의 증감에 따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각형 패턴은 진행 중에 만들어지는 고점과 저점 모양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삼중 천장형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패턴을 구분하는 열쇠는 거래량인데,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늘고 내릴 때 거래량이 줄면 추세가 계속되는 직사각형으로 보고,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 거래량이 늘면 추세가 바뀌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사슴을 쫓을 때는 토끼를 쳐다보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고 눈앞의 작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인데, 지금부터 살펴볼 스윙 패턴은 그런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가격이 한 구간 오른 뒤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처음과 같은 방향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것을 스윙 패턴이라고 합니다. 조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움직임은 그 앞의 파동과 크기나 기울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선 파동의 높이를 그대로 목표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군자표변인이라는 말은 표범의 털가죽이 계절마다 아름답게 바뀌듯 잘못을 신속하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여유로워 보이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감하게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도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는 매매 방식을 재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갭입니다. 갭이란 추세가 한쪽으로 급하게 쏠리면서 차트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전날 고가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갭이 생기면 강세 신호로, 하락 추세에서 전날 저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하는 갭이 생기면 약세 신호로 봅니다. 화면의 그림은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갭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크게 보통갭, 돌파갭, 진행갭, 소모갭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갭은 횡보하는 구간이나 거래가 몰린 자리에서 생기는 갭으로 신고가나 신저가를 동반하지 않고 금방 다시 메워지는 특징이 있어 분석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반면 돌파갭은 밀집 구간이나 조정 구간을 뚫고 나올 때 생기는 갭으로 거래량이 함께 급증하며 이후 며칠 동안 신고가나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봐야 할 신호입니다. 화면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 돌파갭이 생긴 이후 가격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도 그 갭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고 지지선 역할을 계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세 신호로 나온 돌파갭이 금방 메워져 버린다면 그 신호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돌파 이후 방향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며 신고가나 신저가를 만드는 갭을 진행갭이라고 부르는데, 추세가 시작점에서 이 갭까지 온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폭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목표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측정 갭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진행갭이 신고가나 신저가 없이 금방 메워진다면 이는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소모갭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추세 끝에 소모갭이 생겨 잠시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파갭이 생기며 뒤집히는 경우를 섬골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육지에서 뚝 떨어진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화면의 실제 사례처럼 이 신호가 나타나면 추세가 뒤집혔다고 거의 확신해도 좋을 만큼 신뢰도가 높은 전환 신호입니다. 갭을 활용한 매매 원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통 갭은 뚜렷한 매매 신호로 보지 않고 돌파갭이 나오면 상향이면 매수, 하향이면 매도로 대응하며 진행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되 신고가나 신저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모갭이라고 판단되면 상향 소모갭에서는 매도, 하향 소모갭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살펴본 지속형 패턴을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속형 패턴은 추세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뿐 방향은 대체로 원래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삼각형,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직사각형처럼 모양은 다양하지만 거래량이 줄었다가 돌파 시점에 늘어난다는 공통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갭이라는 빈 공간은 추세의 힘과 전환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